나도 젊었을 때는 고용보험료 꼬박꼬박 냈는데 정작 내가 일자리 잃었을 때는 나이 때문에 실업급여 한 푼도 못 받았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니면 이런 경험은 어떠세요? 65세가 넘어서도 일하고 싶어서 이곳저곳 알아봤는데 취업은 어렵고 혹시라도 일자리 잃으면 그때는 정말 막막하겠더라고요. 사실 이런 얘기들이 요즘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리잖아요.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경로당에서도 친구들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더욱 심해졌어요.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는데 막상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하고 용돈도 부족해서 다시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취업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력서를 내도 나이를 보고 먼저 거르는 곳들이 많고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젊은 사람들보다 불안정한 조건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속상한 건 이렇게 어렵게 구한 일자리마저 잃게 되면 실업급여라는 것조차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현실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65세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라는 게 원래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받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년퇴직 나이인 65세가 넘으면 더 이상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나이가 아니라고 봤던 거죠. 하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65세, 70세가 어디 예전에 65세, 70세와 같나요? 건강도 훨씬 좋아지고 활동력도 왕성하고 무엇보다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런데 제도는 예전 그대로니까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죠. 이건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어르신들께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최근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에서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신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진짜 가능할까? 얼마나 줄까? 언제부터 적용될까?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 말이에요. 저도 이런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과연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자료도 찾아보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외 사례도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께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잠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소식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제도 변화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알림 설정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뉴스에서 나온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제도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이런 제도 변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내용도 바뀔 수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제도가 실제로 시행됐을 때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풀어서 끝까지 보시면 내게 해당되는 제도인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나 어려운 경제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원래 1995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벌써 30년 가까이 된 제도인 거죠. 조금만 맞으면 하루 최대 6만 6천 원까지, 길게는 270일까지 지급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이면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니까 일자리 잃은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고용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김모 씨라는 분이 있다고 해보세요. 60세에 정년퇴직을 했는데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고 용돈도 필요해서 67세에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갑자기 마트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더니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죄송합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신 분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30년 동안 보험료를 냈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나이 때문에 받을 수 없다니요. 딱 한 가지 이유로 65세 이후 새롭게 취업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도를 만들 당시 생각을 보면 실업급여의 취지가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해서 그 사이에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부는 고령층의 재취업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그동안은 혜택에서 빼왔던 겁니다. 65세가 넘으면 새로운 일자리 찾기도 어렵고 설사 찾더라도 오래 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30년 전만 해도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때 65세면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세상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65세 분들 보세요. 정말 젊어 보이시잖아요. 건강하시고 활동적이시고 뭔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37.3%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아시려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시면 돼요.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13%대인데 우리나라는 무려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에요. 이 숫자 뒤에 숨어 있는 현실이 뭘까요?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좋아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에 의해서 일하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세요. 마트에 가면 계산대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들까지 정말 많은 곳에서 어르신들이 일하고 계세요. 이분들 중 대부분이 생계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70세 된 박모 씨는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업체를 바꾸면서 새로운 업체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안 해줬어요. 사실상 해고당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퇴직금도 별로 없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고요. 이런 일들이 요즘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지금에 와서야 이런 논의가 시작됐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년 연장이에요. 정부에서 2033년까지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대부분 60세가 정년인데 점점 65세까지 늘려가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년을 65세까지 늘려놓고 실업급여는 65세 이후 취업자는 배제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65세까지 일하라고 해놓고 그 이후에 다시 일자리를 구했다가 잃으면 아무 보장이 없다는 게 앞뒤가 안 맞죠. 이런 모순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심각한 노후 빈곤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라는 거 아세요?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0세가 된 최모 씨는
국민연금이 월 40만 원 정도 나와요. 이걸로 어떻게 생활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시는데 월급이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총 14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편의점 사장이 바뀌면서 더 젊은 사람을 쓰겠다고 해고를 당했어요. 이분이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분들이 갑자기 수입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더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라도 급하게 구해야 해요. 이게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일까요? 세 번째 이유는 정치적 과제예요. 이번 정부에서 국정과제 중 하나로 65세 이상 실업급여 확대 검토를 담아놨거든요. 선거 때도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된 거죠. 어르신들 표심도 무시할 수 없고요. 네 번째는 해외 사례예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보수적이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만들어서 70세까지 고용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어요. 독일도 67세까지 정년을 늘리면서 실업급여 체계도 함께 개편했고요. 그럼 만약에 정말로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노동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다라고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빠르면 2027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2028년쯤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예산 문제예요. 국회에서 추산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까지 실업급여를 확대하면 향후 4년간 약 1조 2천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요. 1조 2천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전체 실업급여 예산이 한 해에 10조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4분의 1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큰 돈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 하는 거죠. 현재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정말 놀라운 수준이에요. 본인이 받던 평균 임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략 하루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한 달로 치면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어르신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월급 200만 원을 받고 일하시던 분이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로 한 달에 1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연금하고 합치면 생활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제도만 예전 그대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졌으니까 이분들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논리죠. 또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어르신들이 갑자기 수입이 끊기면 자식들이 부담해야 하거나 다른 복지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보다는 실업급여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반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재취업 가능성이에요. 실업급여의 원래 취지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지원해주는 건데 고령층은 재취업이 어려우니까 그냥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요. 또 예산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해요. 그 큰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차라리 청년 일자리나 다른 정책에 쓰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고요. 이렇게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흐름상 어떤 형태로든 제도 개선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5세 이상 실업급여 확대 논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 모두와 직결된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3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변화의 흐름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정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일하시는 고령층이 많아지면서
제도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시행 가능성을 보면 전문가들은 빠르면 2027년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2028년쯤에는 어떤 형태로든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가 큰 걸림돌이에요. 4년간 약 1조 2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논의 단계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제도 변화는 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의 목소리, 특히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정말 중요해요. 정책 입안자들도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직접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겪는 분들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생생한 경험과 의견들이 모여야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65세 이후에 일하시다가 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 지금 일하고 계시지만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의 마음, 이런 것들이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한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이유도 중요하고 반대로 우려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소중해요. 다양한 관점에서 나온 의견들이 모여야 더 완성도 높은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이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도는 예전 그대로라면 이런 괴리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문제가 단순히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실업급여를 받으면 생활에 도움이 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존엄의 문제예요. 평생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내고 보험료도 낸 분들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도 변화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고령층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이기도 해요. 나이가 많아도 일할 권리가 있고 일하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거죠.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산 문제도 있고 재취업 가능성의 문제도 있고 젊은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나름의 해법을 찾아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 문제는 고용보험료율을 조금 올리거나 정부 지원을 늘리거나 아니면 다른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해결할 수 있어요. 재취업 문제도 실업급여와 함께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의지예요. 우리 사회가 정말로 모든 세대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이런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런 정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속 지켜보는 거죠. 두 번째는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도 이야기해보고 온라인에서도 의견을 표현하고요. 세 번째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나 추측성 이야기보다는 팩트에 기반한 정보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단순히 찬성이나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인식 변화예요. 고령층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고 충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인식을 갖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회에서 소외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65세 이상 실업급여 확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우려가 있으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서 더 큰 목소리가 될 수 있어요.
정책 결정자들도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참고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여러분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특히 실제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나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는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이 이 제도를 더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제도 변화는 시기가 중요하니까 최신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알림 설정 정말 부탁드려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에 상관없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